작은 생물부터 거대한 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물들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불의 벽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고 주변 모든 것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곧 지구의 많은 동물과 식물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건 지구에서 일어난 거대한 소행성 충돌의 후유증입니다. 하지만 공룡에게 비판적 사고 능력이 있었다면 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소행성 충돌은 1년 전부터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충돌 1년 전. 도시의 불빛 없이 하늘에는 반짝이는 별들이 총총 박혀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화성처럼 태양빛을 반사하는 행성이에요. 그리고 이 별 중 하나는 소행성입니다. 나중에 칙슬루브 충돌체라는 이름이 붙을 거죠. 이 이름은 오늘날의 멕시코 지역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어쨌든 현재 이 소행성은 별처럼 보입니다. 해왕성과 같은 밝기예요. 공룡에게 엄지가 있었다면 고화질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충돌체는 이제 목성의 궤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거리에서 보니 지구는 옅은 파란색 점처럼 보이네요. 충돌 1개월 전. 소행성이 훨씬 밝아졌습니다. 밤하늘에서 달 다음으로 가장 빛나는 점이 되었네요. 이 소행성은 이제 화성의 궤도를 가로지르고 있어요. 먼지와 가스로 구성된 소행성의 꼬리는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꼬리는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2배가 되었어요. 충돌 일주일 전. 충돌체의 꼬리는 이제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5배가 됐어요. 하지만 공룡들은 그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없습니다. 공룡에게는 그저 밤하늘의 수많은 밝은 점 중 하나일 뿐이죠. 만약 이 소행성이 지금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다면 과학자들은 소행성이 충돌할 정확한 위치를 1.5km 범위 내로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충돌 지역에서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큰 재앙을 피하게 하겠죠. 충돌 하루 전. 칙슬롭 임팩터는 현재 하늘에서 가장 밝은 물체가 되었습니다. 이 소행성을 감싸는 빛, 즉 후광은 달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이제 이 소행성은 달의 궤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뒤에 잿빛 자국을 남기며 움직이는 밝은 점처럼 보이네요. 충돌 1시간 전. 칙슬루브 충돌체의 빛은 보름달보다 밝아졌어요. 그리고 육안으로도 움직임을 볼 수 있어요. 지구의 밤은 더 이상 어둡지 않습니다. 이제서야 공룡들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이 은신처를 찾기 시작하고 있어요. 충돌 10분 전. 소행성은 현재 지구 궤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소행성 꼬리의 파편 수천 개가 지구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유성우 같아요. 하지만 파편은 너무 작아서 지구의 표면에 도달하기도 전에 모두 대기에서 타버립니다. 소행성이 남미 대륙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 장면이 노을처럼 보일 거예요. 칙슬루브 충돌체의 밝은 점이 수평선 뒤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충돌 2분 전. 공룡들은 이제 소행성의 모양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방법만 알았다면 소행성의 크기까지 추정할 수 있었을 거예요. 가로 너비 10km 정도예요. 그 말은 맨해튼과 거의 맞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거인의 무게는 7kg입니다. 이제 초속 12km 속도로 유카탄 반도를 향해 날아가고 있군요. 이 속도라면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10분 안에 갈 수 있을 거예요. 대신 비행기는 활활 불타게 되겠지만요. 충돌 10초 전. 칙슬루브 충돌체가 지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몇 킬로미터만 더 가면 돼요. 쾅! 밤하늘이 갑자기 하얗게 변했어요. 섬광이 너무 밝아서 태양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소행성이 부딪히자 지구 반대편에서도 들릴 강렬한 폭발의 소음이 일어났어요. 이 거대한 소행성은 공기와의 마찰을 일으키며 불타기 시작했어요. 열이 오르더니 여러 조각으로 쪼개졌네요. 이제 지구의 파편이 마구 튀고 있습니다. 몇 초 후 운석의 가장 큰 부분이 땅에 떨어집니다. 이 충돌의 질량과 속도가 칙슬루브 충돌체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더해줬어요. 다음에는 엄청나게 강력한 폭발이 땅을 뒤흔듭니다. 운석의 폭발파가 충돌 지점으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흙덩어리와 나무를 뜯어낸 다음 도미노처럼 땅으로 밀어냈어요. 폭발파의 온도가 너무 뜨거워 충돌 현장 주변의 모든 것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충돌 때 방출된 에너지 역시 행성에 깊숙이 침투했어요. 그리고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큼 높은 쓰나미 파도가 발생했습니다.
충돌 10초 전. 운석은 거대한 분화구를 남겼습니다. 휴런 호수만큼 넓고 에베레스트 산 2개 반이 안에 들어갈 만큼 깊어요. 공룡들은 공포에 질려 날뛰고 있어요. 북미 대륙으로 대피하려고 하지만 대부분은 낯선 늪지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는 유성우 역시 또 다른 위험입니다. 공기 중에 떠있는 수백 톤의 재와 파편은 높은 온도로 인해 가열되고 액체 용암의 형태로 지구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재와 연기가 대기를 가득 채우고 태양빛을 차단해서 지구는 어둠 속으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몇 주만 더 있으면 지구는 완전히 컴컴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산성비가 지표면에 내릴 거예요. 유카탄 반도의 지하 퇴적물에는 유황이 가득했었는데요. 폭발 에너지가 그 모든 유황을 증발시켰습니다. 이제 유황은 공기 중에서 식은 후 구름에 모이고 땅에 떨어지고 있죠. 대부분의 동물들은 충돌에서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몇 달에 걸쳐 대대적인 멸종이 진행될 거예요. 충돌로 인해 지구는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니 햇빛을 보고 사는 식물 대부분은 멸종하게 되었죠. 초식 공룡은 주 먹이원을 잃고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초식 공룡은 육식 동물의 주된 먹이였죠. 이제 티라노사우루스와 같은 공룡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곧 육식 동물 역시 멸종됩니다. 다시 말하면 공룡을 전멸시킨 것은 운석이 아니라 배고픔과 기후변화였어요. 이 정도 크기의 운석은 1억 년에 한 번씩 떨어집니다. 즉,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이런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요즘은 먼 우주를 관찰할 수 있죠. 그리고 칙슬루브 충돌체만한 소행성의 출현은 천문학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아닐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름이 140m 이상인 소행성은 잠재적으로 위험하게 여겨집니다. 어쨌든 우주물체가 접근하고 있다는 걸 안다면 음식과 물자를 채운 대피소를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소행성이 충분히 가까워지면 그 안에서 충돌과 그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면 도시와 마을이 허물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행성은 황폐한 사막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즉, 충돌의 영향을 막는 것이죠. 방법은 소행성의 크기와 물질에 따라 다양할 겁니다. 나사에 따르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키네틱 램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주선처럼 상당히 크고 무거운 물체를 우주로 보내야 합니다. 이 물체가 소행성에 접근하면 과학자들은 완벽한 궤적을 골라서 우주선이 그 소행성과 부딪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강렬한 충돌이 소행성의 방향을 바꿔서 지구를 지나 날아가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체가 지구에서 멀어지게 만들기가 더 쉬워질 겁니다. 또 다른 선택사항은 소행성의 표면에서 폭발을 통제하는 거예요.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을 활용하는 거죠. 물체가 일직선에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면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그 물체는 계속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충분히 큰 폭발이나 힘을 가하면 소행성은 궤적을 바꿀 거예요. 얼마나 움직일지는 소행성에 가하는 힘의 양에 달려 있습니다. 혹은 소행성 안에 침투해 바로 폭발시킬 수도 있어요. 이번 경우에는 소행성의 궤적을 바꿀 필요가 없죠. 대신 거대한 바위 덩어리 하나를 작은 조각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에서 타버려서 지구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중력 터그입니다. 모든 무거운 물체에는 저마다의 중력과 중력장이 있죠. 우리의 목표는 우주선을 소행성에 보내고 그 옆에 붙어 비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소행성이 우주선을 끌어당길 거예요. 하지만 엔진이 저항을 하겠죠. 그러면 속도는 느리지만 분명 소행성이 배 쪽으로 당겨지게 될 거예요. 이 방법은 시간이 훨씬 더 걸리겠지만 소행성의 방향은 점차적으로 바뀌고 바라건대 지구에 충돌하지 않게 될 거예요. 태양열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돋보기가 달린 우주정거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정거장을 태양에 더 가깝게 보낼 거예요. 소행성이 발견되면 렌즈를 그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태양빛을 소행성에 모읍니다. 그러면 태양의 열로 인해 소행성의 물질이 증발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충돌체가 궤적을 바꾸게 되겠죠?